안녕하세요. 백준입니다. 이번 장은 이제 저번에 우리가 동적 메모리 할당이랑 그리고 그걸 좀 이제 코드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연결된 구조를 좀 설명하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좀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어, 저희가 이제 연결된 구조라고 하면 이제 동적 메모리 할당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할당하고 거기다 이제 데이터를 넣어 봤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배열 구조죠. 이거 배열 구조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이 있다고 어, 있었는데 저장하는 거를 이번에는 동적 메모리 할당을 좀 이용해가지고 연결된 구조로. 그래서 우리가 배열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되면요. 이런 연결된 구조는 독립적으로 자기만의 공간을 이렇게 갖는 거예요. 연결돼 있지 않죠.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고 자기만의 독립적인 공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는 어떤 뭐 더 필요하겠죠.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더 필요해서 여기 이렇게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의 이제 그런 방법이겠죠. 물론 일반적으로는 이런 그냥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들은 배열이 가장 우수할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뭐 사용하는 거나 이런 면에서는 배열이 우수할 텐데요. 그래도 이제 연결된 구조는 얘만의 좀 특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있으면서 설명을 더 드리면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배열의 요소를 접근하는 건데요. 음,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배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딱 있기 때문에요. 연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3번이나 아니면 뭐 4번에 있는 데이터를 달라고 했을 때, CPU는 되게 빠르게 계산을 해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이쪽에 있는 세 번째 데이터를 달라고 했을 때, 바로 뭐 프린트 같은 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출력할 수 있겠죠. 이런 출력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출력이 됩니다. 뭐, 다른 계산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여기를 접근하는 거와 여기를 접근하는 거, 물론 데이터를 접근하는 거는 여러 가지 또 로직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OS적인 로직들을 생각하지 않고 코드적으로만 바라봤을 때는 동일하게 접근하게 됩니다. 이게 뭐 지금은 0부터 4까지니까 5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게 뭐 10만 개의 데이터가 10만 개 데이터가 뭐 있기는 쉽지 않겠지만 10만 개 데이터가 있다 그래도 요거에 접근하는 거는 동일하게 우리가 비고엔 한 번의 계산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결된 이제 구조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 연결하는 뭔가 새로운 방법을 써야겠죠. 그거는 이제 동점 메모리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우겠지만 어쨌든 이런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면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구조를 가지게 되죠.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면 내가 요 다섯 번째 있는 데이터를 달라고 했을 때 여기를 이동을 해야 되고요. 한 번 이동하고, 그다음에 또 두 번 이동하고, 그다음에 세 번 이동하고, 네 번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하게 돼가지고 그걸 나타내기 때문에 n번째 비고 n이라는 걸로 어, 접근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고 표기법에서 제가 어, 좀 이제 좀 많이 다루게 될 것 같긴 한데요. 비고 표기법을요. 근데 비고 표기법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운이 좋아서 음, 운이 좋아서 가장 첫 번째 한 번만에 여기를 찾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요 첫 번째 거의 데이터를 달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고 표기법에서는 가장 안 좋은 가장 이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만 표현하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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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타고 가는, 이렇게 해서, n번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비공표별에서는 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냥 배열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 말고, 다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연결된 리스트가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이 배열과 좀 다른
방식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때 좀 사용하게 되겠죠. 어, 이렇게 이제 용량을 변경하는 구조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뭐 학생이라고 할까요? 학생을 저장하는 구조. 근데 매년 학생 수가 어, 증가하거나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뭐 학생이 뭐 1년에 진짜 뭐 1000명이 들어오는 어떤 학교가 있다고 치면 그냥 딱 넉넉하게 한 2000명 정도로 배열을 사이즈를 잡아 놓으면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쵸? 빈 공간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올해는 맨날 2000명씩 잡고 있는데 올해는 뭐 3000명이 또 입학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또 증가시키는데 문제가 또 발생하겠죠. 그쵸? 그거 하나 더 썼네요. 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학생 수를 뭔가 바꿔야 되거나 할 때는 좀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물론 학생 수라는 이런 프로그램 만든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 저장하는 거에서는 당연히 배열로 쓰는 게 맞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사실 뭐 여기서는 배열이 너무 크게 할당하면 메모리 낭비가 심하다 그러는데 낭비를 하더라도 CPU 속도를 또 올리면 우리 CPU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CPU 속도를 올릴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낭비를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코딩에서는요. 근데 어쨌든 우리 책에서는 이런 구조일 때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 하나를 바로바로 접근하는 구조일 때는 앞장에서는 배열 구조가 더 빠르다고 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딱 메모리적으로 낭비가 없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을 때 이렇게 낭비 없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을 때는 연결된 구조를 사용하는 것도 어,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데이터를 뭐 우리가 뭐 어느 날에는 두 개밖에 없고 어떨 때는 이렇게 뭐 여러 개 이렇게 많을 때는 또 많은 대로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을 때 그리고 또 언제든지 새로운 노드를 추가해서 또 붙여주고 또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을 때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비율이랑 맞지 않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하기에는 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요럴 때는 활용도가 있을 수 있다. 배열보다는 요런 거에서는 더 활용도가 있다라는 걸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배열 구조에서 이제 또 이제 단점이 배열 같은 거에는 아까 이제 장점이 데이터를 빠르게 출력할 때는 여기 있는 중간에 있는 데이터를 빠르게 출력할 때는 그냥 한 번에 쭉 출력할 수 있어서 너무 장점이었는데 반대로 배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데이터를 삽입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삽입하는 연산을 잘 그렇게 어, 사용하지 않죠. 자주 사용하진 않는데 어, 어쨌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중간중간마다 삽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삽입을 해야 될 때는 배열은 상대적으로 조금 불합리한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중간에 삽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나머지 데이터들을 어떻게 되죠? 한 칸씩 이동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를 사이를 쭉 벌려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얘를 하나씩 얘는 여기로 한 칸 이동 그리고 얘도 여기서 여기로 한 칸 이동 얘도 여기다 한 칸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다 데이터를 삽입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를 삽입하려 그러면 어 이거 n의 효과가 발생하겠죠. 이 앞에다가 만약에 하나의 데이터를 삽입한다고 생각하면 최악의 경우에 비고 n이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삽입 연산이 필요할 때는 배열을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연결된 구조로 데이터를 삽입한다 그러면 되게 간단하게 삽입을 할 수 있겠죠. 여기다 이렇게 요 사이에다 삽입하고 싶으면 내가 삽입하고 싶은 노드를 하나 만든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요 얘가 이렇게 연결돼 있던 애를 끊어주고 이쪽으로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연결해주는 좀 너무 낙서를 했는데 음, 이해는 되시겠죠, 여러분들? 삽입 이렇게 얘 노드를 하나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 97번이 바라보고 있던 거를 97번을 저기서 이쪽으로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97번이 바라봤던 여기에 이 노드를 같이 연결해 줌으로써 물론 이거 순서가 틀리면 안 됩니다. 순서가 잘못해서 이 97번이 바라보고 있던 걸 놓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코드에서 좀 잡아주면 되는데 어쨌든 이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가 잘못하면 얘는 여기에 못 바라보고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뭐 우리가 버그를 잡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삽입할 때는 여기 연산은 몇 가지가 들어오긴 하지만 우리는 이걸 비고 n으로 하나의 동작만으로 쉽게 데이터를 삽입할 때 어느 어느 곳에나 들어가더라도 여기를 들어가든 여기를 들어가든 물론 계산은 한 3번 정도의 계산이 있겠지만 이거는 이 개수가 진짜 1000개가 있다 그러면 1000개 1000개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뭐 3번의 연산을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걸 비고 1이라고 표현하죠. 비고 1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만약에 데이터가 1000개가 있다 그러면 데이터를 이동하려면 맨 앞에 데이터를 하나 집어넣는다고 하면 어, 1000번을 수행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비고 n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고 표기법에서 이런 곳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삽입할 때 훨씬 더 내가 어디에 위치를 하더라도 더 빠르게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겠다. 물론 이 위치를 찾아가는 것들은 또 다시 이 앞에 문제에 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요런 앞에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삽입하는 연산에서는 이렇게 비고 1이라는 걸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감안해서 계산을 해야겠죠. 위치를 안다면.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중간에 있는 데이터를 뽑는 건데요. 데이터를 하나를 이렇게 97번을 빼서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어, 배열 같은 경우는 아까 당연히 그 삽입하는 거랑 동일하겠죠. 이렇게 앞으로 하나씩 땡김으로써 앞에 있는 데이터 하나 땡김으로써 이거 n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될 거고요. 연산이 소요가 될 거고요. 여기서도 당연히 요 노드를 우리가 그 반대로 이제 그 연결된 구조에서는 여기 삭제하고 싶은 노드를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뭐 찾아놨다고 가정하면 바로 요 노드는 얘가 97번이 바라보고 있던 거를 35번이 바라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풀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완전히 메모리상에서도 해제해주는, 이때는 이제 해제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제를 해줌으로써 메모리 누수를 없애는, 여러분들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말했던 뭐 델리트라든지 풀이를 이용해서 잘 해제해줌으로써 우리가 코드상에 문제없이 메모리를 이렇게 해제해주면 비고 1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그 시스템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요런 시스템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애들이 누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 사용하는 그, 그 SSD 있잖아요. SS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는 어,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고 많이 들어봤죠. 낸드, 낸드, 아,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고 돼 있어서 얘는 삭제하는데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는 애는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작은 단위로 이런 식으로 한 칸 한 칸 단위로 집어넣을 수 있지만 삭제할 때는 블록 단위로만 삭제하거든요. 블록 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블록 단위로 해서 되게 큰 범주를 하나에 삭제를 해야 돼. 이렇게 큰 범주를 삭제해야 되다 보니까 어 낸드 플래시에서 SSD에서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을 때는 실제로 뭐 이런 지금 요 이미지 이런 것처럼 낸드 플래시에서는 여기 이 97번을 삭제하고 싶으면 그냥 여기를 그냥 이렇게 그냥 없는 데이터로 마킹만 얘만 삭제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얘의 마킹을 그냥 없는 걸로 만들어주면 실제로 삭제하지 않고요. 나중에 이런 없는 노드들이 많아지면 이때서야 한 번에 모아가지고 얘를 블록을 얘는 딴 데로 35번은 여기서 지금 어, 이런 애들은 이 35번 같은 애 하나만 남았으면 얘는 딴 데로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 블록을 실제로 삭제하는 이런 방법도 씁니다.
왜냐면은 이 데이터를 하나를 삭제해서 하나의 데이터를 이렇게 뭔가 그 비우기 위해서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이런 노드들을 여기 없다 없다 해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을 뭐 한번 싹 지우고 다시 하거나 데이터를 뭐 다시 한번 관리를 해주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플래시 SSD나 뭐 랜드 플래시 메모리, 우리 조그만 메모리들 많죠. 여러분들 그 데이터 저장하고 USB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좀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에서는 우리 뭐 메모리에서는 이런 식으로 관리하지만 어쨌든 그 플래시나 USB 같은 메모리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공간에서는 블록 단위로 삭제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비슷하게 좀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중간에 이렇게 삭제하게 되면 얘는 비고 1, 물론 몇 번의 동작들, 이 동작을 제거하는 동작과 얘를 제거하는 동작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거는 한 번의 동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대신 얘는 맨 앞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경험했을 때는 비고 n이라는 시간적 소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결된 구조는 어디서 사용되냐에 따라서도 있겠지만 이렇게 중간에 데이터를 우리가 꼭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배열을 쓰는 것보다는 중간에 데이터를 이렇게 삭제하거나 집어넣는 경우가 없다면 당연히 그냥 배열을 쓰는 게 훨씬 더 코드적으로 좋을 겁니다. 아까 학생 뭐 3,000명이든 4,000명이든 뭐 우리가 그거를 잘 계산을 해서 아예 뭐 5,000명을 잡아놓고 5,000명이 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프로그램을 짜고 아니면은 뭐 더 늘어나야 된다고 하면은 프로그램을 잠깐 셧다운 시키고 다시 그 다음에 소스를 좀 수정해서 다시 셋업을 해서 올리면 될 테니까요. 그런 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어떤 상황에서 중간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삽입해야 된다 그러면 이때는 배열을 쓰는 것보다는 연결된 형식으로 연결된 리스트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우리가 연결 리스트를 배우진 않았으니까 연결된 구조로 어, 자료 구조를 선택하는 게 배열 대신 연결된 구조로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퍼포먼스적으로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간에 삽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중간에 삽입이 있을 경우에는 연결된 구조를 더 활용하는 게 맞겠죠. 이제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인데요. 용어를 일단 뭐 맞추고 가야 될 건요. 일단 노드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의 어,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노드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는 노드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노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데이터 필드랑 링크 필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필드는 지금 여기 데이터 필드는 이렇게 한 개가 돼 있는데, 요거 뭐 인트형을 저장하든 아니면 어, 더블형이든 이런 걸 저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데이터들, 구조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넣을 수 있겠죠. 데이터 필드는, 크기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뭐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링크 필드라고 하는데, 링크 필드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그 주소를 저장하는 거라, 사이즈는 인트의 사이즈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인트 사이즈로 만들어질 거고, 얘를 한 개를 보통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링크 필드를 두 개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두 개, 양쪽으로 두 개를 해서 앞뒤로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한쪽으로만 연결하는 거는 지금 이쪽에서는 단순 연결 노드가 되는 거고요. 앞뒤로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여기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연결해주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는. 그럼 얘는 뭐, 연결을 아까 우리가 끊는 거나 아니면 삽입하는 거나 삭제할 때 조금 더 복잡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양쪽으로 연결되는 거, 이중 연결 노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얘도 앞쪽에 주소, 뒤쪽에 주소, 요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름들로 이렇게 이제 저장하면 되고, 데이터들만 이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헤드 포인터라 해서, 이 헤드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데요. 헤드 포인트는 어떤 노드의 시작을 알리는 어, 곳이죠. 그래서 헤드 포인트를 이걸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들을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이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을 때 아니면 전체 노드를 삭제하고 싶을 때 꼭 헤드 포인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따라 가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용어들, 헤더 포인터와 예, 용어, 노드랑 데이터 필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링크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연결된 구조의 종류는요, 앞에서도 이제 잠깐 얘기를 하게 됐는데, 단순 연결이랑, 그다음에 이중 연결, 그리고 원형 연결,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보통 구분을 하는데요. 어, 단순 연결이라고 하면은, 헤더 포인터, 앞에서 뵀던 헤더 포인터 용어에서, 이제 헤더 포인터에서 이 연결, 기본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연결되어 있는 구조,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널로, 끝나는 구조를 우리 단순 연결 구조로 단순 연결 구조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중 연결 구조 같은 경우는 어, 그 헤드 포인트는 동일한데 얘는 이중으로 앞뒤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렇게 좌우로 연결되는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얘도 맨 마지막엔 당연히 널로 끝나고요. 여기서는 지금 이쪽 보는 거는 널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헤드 포인터로 연결이 되면 이중 연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원형 연결은 단순 연결이랑 이중 연결에서 이 끝나는 부분이 널이 아니라 우리가 그 헤더 포인터에 바라보고 있는 거와 동일한 거를 이렇게 바라보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좀 그림이 어려운데 이쪽은 아까는 여기 헤더로 연결된다고 했었는데 위쪽에서 헤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걸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맨 앞쪽,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그래서 원형 이중 연결 구조. 예, 요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보통 그, 단순 연결, 그리고 이중 연결, 그리고 원형 연결. 요렇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일단 구분하는데, 이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 네 가지 정도로. 근데 뭐, 용어로만 보면은 단순, 이중, 원형 연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결된 이제 스택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결된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를 배열을 지금까지 이제 대신해서 연결된 구조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배열을 또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배열을 이용해 가지고 스택 구조를 한번 만들어 봤었잖아요. 그렇죠? 배열을 이용해서 스택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배열을 이용하지 않고 연결된 구조. 예, 보통 이제 좀 책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 그 연결 리스트, 이제 연결 리스트라고 하죠. 연결 리스트에서 보통 이제 많이 다루긴 하는데 이 책에서는 조금 순서를 조금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연결된 구조. 나중에 이제 다음 장에는 이제 연결 리스트를 나가게 될 건데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연결된 구조라는 그래서 이 책의 이제 그 방향성을 따라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연결된 음, 구조로 만든 스택이에요. 사실 스택 같은 경우는 배열로 만들어도 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냐에 따라서 어, 그 구성할 수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스택은 배열로 만들어도 뭐 이 위로 올라가는 게 이제 무한대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면 배열로 만들어도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를 나올 수 있는 자료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삽입하는 게 없죠. 스택에서는 이렇게 중간에 삽입하는 게 없기 때문에 어, 특별히 뭐 이거를 굳이 연결된 구조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책에서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택과 어, 큐를 먼저 이제 연결된 구조를 한번 변경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동일합니다.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 여기 지금 A, B, C를 저장한 듯이 연결된 구조에서 A, B를 저장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링크 용어가 뭐였죠? 링크 필드. 죄송합니다. 네, 링크 필드가 여기 이제 이렇게 더 추가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것만 보면 A, B, C, D 저장하고 여기도 A, B, C 저장하고 있는 거 동일하고요. 탑이라는 거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좀 보고 있는 노드라는 애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체, 노드에 대한 구조체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데이터는 그냥 엘레먼트 쪽에 이제 데이터 필드 이렇게 하나, 일단 데이터 하나만 집어넣을 거야. 우리가 뭐 요거는 A, B, C, D라고 돼 있으니까 뭐 어, 캐릭터 정도 되는 데이터 하나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링크할 수 있는 주소를 링크할 수 있는 자기 자신 동일한.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냥 여기 이제 구조체 이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써가지고 이 안에다가 별만 찍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조체를 그 뭐냐 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제 링크할 수 있는 주소를 매핑할 수 있는 애가 안에 하나 더 들어가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인터를 아예 포인터 필드, 그러니까 링크 필드를 하나 더 이렇게 집어넣는 형태가 일반적인 구조가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스택을 초기화하는 방법은요. 여기 스택 초기화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우린 탑만 보는 거니까요. 탑을 탑을 널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냥 탑을 널로만 만들어주면 안 되고, 뭐 탑이 만약에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뭔가 그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 풀이시켜야 되겠지만, 그냥 여기서는 그냥 탑을 이닛으로 초기화해주고 그냥 널로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겠죠. 근데 탑을 그냥 이렇게 널로만 만들어주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책에서 이렇게 돼 있다. 예, 요거는 한번 좀 이따 나중에 한번 코드 보면서 어,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백 상태, 우리가 데이터가 없는 상태죠. 데이터 없는 상태는 이니셜라이저를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삭제했을 때 이렇게 널로 들어가는 상태이면 어, 그걸 리턴해주면 되겠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연결된 구조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동적 메모리 할당이 실패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풀이 발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 펄스를 이제 보내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 이제 그냥 데이터 하나, 그 탑에 있는 데이터 하나만 리턴해주면 되니까 간단하게 이제 알고리즘 구성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는 과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림에서도 그렇지 좀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코드를 보면서도 설명해야 되지만 일단은 알고리즘을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조금 내용이 복잡하니까 좀 수업을 쉬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